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영남인강총화 연구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하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는데요. 저희 미리 공지해드린 바대로 오늘은 기본 스캔에 대한 강의와 현종 코र्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요한 선생님께서 비조기계 기본 스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례 발표 후에 현종 코र्스로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생 지난주 보고사항 있으십니까? 지난주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요한 선생님. 좀 네, 안녕하십니까. 성편내과의 백요한입니다. 오늘은 기념기계 신장 요관 방광 스캔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신장 여기 부신이 빠졌네요. 부신 요관은 잘 크리에이션이 좀 힘들어서 요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놓고 일단 방광의 스캔에 대해서 보고 흔한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진을 보고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겠고 먼저 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장경이 9에서 12, 단경이 4에서 5cm 정도고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조금 더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벨은 T11, 12 정도가 이제 퍼포션 끝이 되고 있고 좌우 사이즈가 2cm 이상 차이 나거나 신장이 8cm보다 작으면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레트로페리토니얼 오르겐입니다. 이쪽으로 레날 파시아가 있고 안쪽에 아디포스 캡슐, 레날 캡슐에 쌓여있는 후공막 장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장의 필름 쪽으로는 유레타 그리고 아테리 베인, 림파틱스 너브가 들어갑니다. 신장은 이제 다양한 장기들로 쌓여져 있는데 주로 이제 위쪽에는 우측은 리버, 왼쪽은 스플린, 그리고 내측에는 우측 신장은 IVC 그리고 좌측 신장은 아오르타 이렇게 있고 위쪽으로는 아드레날렌드가 있습니다. 신장이 이제 자세한 해부학을 보시면 먼저 맨 바깥쪽을 콜텍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안쪽에 루프 오브 행내가 있는 이 부분이 메둘라, 레날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 메둘라 사이로 있는 콜텍스를 레날 콜럼이라고 하고 그 메둘라 쪽에서 칼릭스 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레날 파플라 그리고 메들라와 그쪽에 있는 콜텍스를 합해가지고 레날 로드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는 레날 파플라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마이너 칼릭스가 되고 그게 모이면 이제 메이저 칼릭스가 되고 모여서 레날 펠비스가 되는데 그 혈관의 아나토미를 보고 있습니다. 맨 먼저 레날 아테리에서 세그멘탈 아테리가 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롭 사이로 가는 인터로바 아테리가 분지가 되고 여기에 또 이제 알큐에이트 아테리가 연결됩니다. 거기서 라디에이팅 아테리가 해서 콜텍스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인터로바 아테리와 알큐에이트 아테리가 보통 그 레날 인덱스라고 바스큘라 레지턴트 측정을 해서 질환 감별에 좀 도움이 되는 그 측정을 할 때 이용되거든요. 인터로바 아테리 이런 식으로 됩니다. 초음파상의 해부학을 보시면 맨 바깥쪽에 반보다 약간 더 에코 용량의 레날 콜텍스 그 중간에 이제 구멍이 있는 레날 메둘라가 있고 메둘라 사이에 보이는 콜텍스가 레날 쿨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고에코 부분이 레날 사이러스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라고 유레터라든지 칼릭스, 로그, 데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되고 메들라 콜텍스 클럽을 합해가지고 레날 파렌카임이라고 합니다. 레날 파렌카임의 두께는 15mm 이내가 정상이고 레날 콜텍스는 5.9mm 정도가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릭스, 펠비스 여러 식으로 위치합니다. 그리고 혈관의 구조를 보시면 가운데 아orta에서 양쪽으로 레날 아테리가 가고
그 위쪽으로 SMA가 있고 IVC에서 레날 베인이 나오는데 보통 레날 아테리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SMA와 아우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서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음파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잘 관찰을 안 하는데 가스가 많고 이러면은 잘 가리는데 또 날씬하신 분들은 잘 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스플래닉 베인이나 이런 거는 관심이 있는데 레날 아테리 베인은 별 관심 없는데 이렇게 잘 보이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고 관찰하시면 관찰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스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자는 슈파인이나 데큐브테스 포지션을 이용하고 컨벡스 프로그램을 하고 인터넷 필요 없고요. 보통 이제 키드니가 약간 갈비뼈 안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환자는 딥브리스 해가지고 숨을 참은 다음 관찰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잘 됩니다. 그 로테이션은 크레니얼, 도잘, 포달, 벤트럴 해서 사이스탈로 봤을 때 위쪽은 약간 등 쪽에 붙어 있고 아래쪽은 앞쪽으로 돼 있어서 이런 방향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뷰로 봤을 때는 크레니얼, 메디알, 포달, 라테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프론트 에어리어 쪽에서 코로나를 봤을 때 이렇게 리버 뒤쪽으로 크레니얼, 도잘, 포달, 벤트럴 쪽으로 보이는 라이트 키드니 그리고 크레니얼, 포달, 크레니얼, 도잘, 포달 벤트럴 쪽으로 보이는 스플린 쪽에 보이는 레프트 키드니를 관찰해서 최고 긴 장축상을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축을 본 다음 페닝 메트드에서 이제 붙여 붙이듯이 아래쪽 이쪽으로 테스팅을 해서 놓치는 병변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트랜스퍼스 뷰는 아까 전에 롱디튜디널 뷰에서 가장 길게 보이는 뷰에서 90도 직각으로 돌리면 이렇게 키드니의 트랜스퍼스 뷰가 관찰됩니다. 맨 앞쪽으로 유레터, 쪽으로 뒤로 베인, 다음 아테리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 관찰됩니다. 그리고 에코제네시티는 보통 리버나 스플린보다 같거나 약간 떨어진 게 정상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은 간 쪽에 패스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솔로지 컨디션, 뭐 CRF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메들라하고 콜텍스 사이에 구분이 되는데 이런 디퍼런시에이션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것들을 판별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플러로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그멘탈, 인터로바, 아테리, 알파이트, 아테리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PRF를 좀 낮추면은 말초에 있는 저속 혈류까지 다 관찰됩니다. 그래서 노 PRF로 해서는 그 콜텍스 퍼퓨전을 봐서 어떤 메스가 있을 때 이게 트루 메스인지 아니면 가짜 메스인지 그걸 판단하고 보통 PRF를 좀 올리면은 고소혈류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 바스큘러 파시피케이션이나 레날 스톤 있을 때 이런 하이 PRF 이용해서 도플러를 이용을 하면 스톤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혈류를 보기 위해서 파워 도플러를 이용합니다. 로 PRF를 이용해서 이제 촬영법을 보시면 멀팅 콜럼이 이렇게 하이퍼트로피 돼 있을 때 트루 메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스큘러 도플러를 띄워보면 이렇게 베슬이 안쪽으로 잘 들어가는 거 같아서 트루 메스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RCC에서는 이렇게 베슬이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메스인 것을 판단하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PRF 도플러로는 이런 스톤의 트윈플 아트팩트 같은 것을 관찰해서 스톤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스펙트랄 도플러로 레지스턴트 인덱스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바 아테리나 알파이타 아테리 쪽에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갖다 대면 시스톨릭 벨로시티와 다이스톨릭 벨로시티가 나옵니다. 분자에는 시스톨릭 벨로시티, 분모에는 시스톨릭 벨로시티, 분자에는 시스톨릭에서 다이스톨릭 뺀 것으로 RI 인덱스를 계산하는데 키드니는 로우 레지스턴트 장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값이 0.7보다 작게 됩니다.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키드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이어베틱 네프로펜시 같은 게 있으면은 형태학적으로는 정상인데 이런 RI가 증가될 수 있고 또 레날 스토너링이나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 신장 이식 후에 어큐트 리젝션 때도 RI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레날 아테리 스테노시스가 생기면 플로우가 떨어져서 이런 폴스 스타디스 S와 다이스톨릭이 둘 다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질병 감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스캔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최고 장축상에서 패닝 메터드로 관찰하고 거기서 90도 돌려서 트랜스버스 뷰를 상부, 중간, 하부를 관찰한 다음 주위 스프링이나 리버와 에코를 비교를 하시고 연관이 있는지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단상을 관찰을 하고 패닝 메터드를 관찰하고 트랜스버스 뷰로 상부, 중부, 하부 중부에서는 펠비스, 레날 베이, 레날 아테리 쪽에 문제가 없는지 관찰하면서 사진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노멀 베리언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들라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콜텍스의 이제 벌틴 콜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이퍼트로피가 되면 이렇게 메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도플러를 띄워서 퍼퓨전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서 콜로모 벌틴의 하이퍼트로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드로메들이 홈프라고 키드니 바깥 위험으로 이렇게 벌징하는 사인으로 보입니다. 실제 뭐 메스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왼쪽 키드니가 스플린에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생기는 변화로서 노멀 베리언트이고 이 역시 바스큘라리티가 정상이고 칼리스는 정상인 것으로 DDX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ersistent fetal ovulation이라고 태아 4개월 때는 레날 로브가 14개로 나눠져 있다가 7개월 때 이게 퓨전이 되는데 퓨전이 완벽하게 되지 못하면 중간에 오브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흔히 관찰되는 노멀 베리언트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그 기전으로 해서 정션al 파렌카는 디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완전하게 붙지 못하면 이 안으로 이제 팻 티슈가 인덴테이션 되면서 에토제닉 트라이앵귤라 이런 쉐입으로 꼭 AML이나 레날 파렌카의 스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노멀 베리언트 하나로서 관찰되는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키단 2에서 시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트가 있으면은 초음파 빨리 통과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코스트 이넨스가 생기고 내부가 어네이크가 마진이 샴푸입니다. 중간에 이런 세툼 같은 게 있으면은 컴플레이케이티드 시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 여러 번 설명드리셨겠지만 그 세툼이 매우 얇고 몇 개 없으면은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2 그리고 여기에 있거나 조금 두꺼워져 있고 이넨스가 되지 않으면 2F로 8로 되고 좀 많이 두꺼워져 있고 이넨스가 되어 있으면 3로 좀 더 자주 발로 해야 되고 메스가 관찰되면 4로 초음파 보시면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2 여러 개 보이고 약간 두꺼워져 있는 2F 그리고 이넨스는 이제 초음파 상에서 보이진 않지만 CT로 봤을 때 많이 두꺼워져 있고 이넨스가 되는 3 메스 형태가 나타나면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4로 보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한 비나인 튜머로는 안쪽 마이오라이코마가 있습니다. 보통 팻 스무스 머슬 베슬이 있는 하말톰하고 라운드하고 오버한 쉐입이고 보통 하이파이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즈가 3cm 이하인 경우가 많고 3분의 1에서는 포스트 쉐도잉이 됩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내부에 출혈이 생겨서 저해포 영역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RCC, 스몰 RCC하고도 DDX를 해야 되는데 RCC면은 외부에 이제 하이퍼이코드 림이 보이거나 내부에 이제 네크로시스 때문에 인프라 리저널 시스트 칼피케이션 같은 게 있는 것으로서 조금 DDX를 볼 수 있고 말리그넌트 튜머인 경우에는 주위 구조를 변경시키면서 커지게 되고 3cm 이하의 경우는 AML하고 판별이 잘 안 되는 하이퍼이코드 발생이 있고 3cm 이상일 때는 보통 저해포면서 메시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하이퍼이코드 림이 관찰되고 플러도프에서 그 베슬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소변으로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으면 이제 사이너스 쪽에 이런 배날 펠비스가 원래 잘 관찰이 안 되는데 이런 저액포용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3는 이쪽에 마이너 메이저 칼릭스까지 넓어지는 것을 그레이드 3고 그 이상 되면서 신실질이 얇아지면 그레이드 4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하이드로네프로시스하고 DDX에 대한 질환들이 몇 개 있는데 베셀이 이렇게 프로미넌트한 경우에는 마치 하이드로네프로시스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도플러를 띄워서 안에 혈류가 들어가는지를 보고 감별을 할 수 있겠고 파라펠비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이누스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주위에 있는 림파틱 액타시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개가 같이 생기고 세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있는 유레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DDX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라 레날 펠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펠비스가 이제
기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홀룸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어난 NRPB 쓰이고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하이드로닉 프로시스가 이 정도 있으면은 마이너 메이저 칼리스가 딜라테이션 될 텐데 그런 딜라테이션 없는 것으로서 DDX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드레날 글랜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드레날 글랜드는 당연히 신장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횡단상으로 봤을 때는 IVC 뒤편, 아orta 외측 그리고 라이트 리버의 내측 그리고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 쪽의 뒤쪽에 좌우 아드레날 글랜드가 위치하게 됩니다. 우측 아드레날 글랜드는 자세히 보면 90% 관찰된다고 되어 있고 좌측은 가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가리고 있어 관찰하기 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트 아드레날 글랜드 보시면 라이트로 뒤쪽으로 여기가 이제 키드니의 어퍼 마진 위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보통 상압전이라고 말씀이고 좌측은 판크레아스 테일 뒤쪽, 아오르타 왼쪽 여기 이제 레프트 키드니 안쪽으로 해서 라이트 아드레날 글랜드가 반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잘 관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찰이 이상이 없으면 잘 관찰이 안 되지만 시간 있으시면 한 번씩 관찰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비슷한 사진인데 라이트 뒤쪽 수프라레날 에어리어의 IVC 약간 외측에서 삼각형 모양의 라이트 아드레날 글랜드가 관찰되고 키드니 트랜스버스 뷰로 봤을 때 라이트 키드니 내측 IVC 약간 옆쪽 뒤쪽으로 이렇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오는 라이트 아드레날 글랜드 아드노마가 있어서 제가 관찰했던 사진인데 이제 횡단상으로 봤습니다. 라이트로 내쪽 IVC가 여기 이쪽에 있겠죠. IVC가 여기 있고 외측으로 이렇게 메스가 있고 키드니 어퍼 포션, 미디얼 포션에 이렇게 아드레날 글랜드, 라이트 아드레날 아드노마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간 중단상으로 봤을 때 사진인데요. 라이트 키드니의 어퍼 마진이 여기 있고 여기 이쪽으로 해서 라이트 아드레날 메스가 라이트 쪽은 이렇게 간간히 발견되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뭔가 있으면 아드레날 아드노마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프트 쪽은 스플린 뒤쪽으로 관찰될 수 있고 그리고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 뒤쪽 아오르타 외측 레프트 키드니 외측으로 해서 레프트 글랜드가 가스가 없으면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아드레날 글랜드에 문제가 생기면 더 관찰할 수 있겠죠. 시스트가 있다든지 아데노마가 있다든지 피오크로모사이토마 같은 게 있으면 잘 관찰할 수 있겠고 피오크로모사이토마는 특징적으로 바스큘라리티가 매우 증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브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레더는 뭐 간단한데요. 먼저 이제 브레더 내측에 삼각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유레터 UVJ 정션 위치하게 됩니다. 이 요도로 해서 전립선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관찰은 소변을 안에 방황하게 채워야지 잘 되겠죠. 트랜스펄스 부에서 방광의 위쪽 중간 부위 그리고 아래쪽 경부를 횡단 스캔한 다음 방광의 중간 부위에서 사이스탈 스캔을 해서 사진을 남기는 것입니다. 방광의 위쪽이 되어 있고 중간 부위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관찰되고 여기 삼각부 쪽에서 UVJ 정션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미널 베이스컬 밑에 이제 프로스테이트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브를 중간에서 사이스탈 뷰로 돌려가지고 방광의 중단상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방광의 경부가 되어 있고 이 밑에 전립선이 되어 있고 전립선 뒤쪽으로 세미널 베이스컬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UVJ 정션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좀 기다리면 유린 제트하고 소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관찰되고 만약에 UVJ 스톤 같은 게 있으면은 UV에서 후방 음량을 동반하는 고에코 변변이 관찰될 수 있고 이쪽으로는 유린 제트가 분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피는 뭐 가로, 세로, 깊이를 재서 뭐 고정 개수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 벽의 두께는 소아에서는 뭐 꽉 채운 상태에서 3mm,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5mm 정도로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전립선의 부피도 측정을 해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게 있는지도 측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브레드에서는 뭐 주로 관찰하는 게 이제 유레터 스톤이 되겠습니다. 스톤이 있으면 키드니에 이렇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관찰되고, 그다음에 UVJ 정션에서 후방인형 등반하는 고리코 공연이 관찰되고, 여기에서도 블러를 띄워보면 팅클의 아티팩트가 보이고, 이쪽에는 반대쪽에는 우린 제트가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소견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레드 캔서는 브레드 올에 어떤 메스 있으면 관찰하고, 도플러 상에서 한쪽에 이제 베스큘라이트 관찰되는 브레드 캔서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장과 부신 방광을 스캔을 했을 때 아까 같은 표준 영상을 보고, 신장 부신은 신장 실질의 에코, 그리고 신장 크기, 육소 변동, 수신증 유무, 부신 이상 유무를 기록하면 되고, 방광은 방광벽 기후의 유무, 방광 종계, 방광 결석 유무를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뭐 너무 잘 만들어냈어. 더 있어. 아들 그래도 정말 잘. 그러면 pom프가 그게 아까 전에 스플린이 인덴테이션 됐으면 그 맞습니까? 아니면 그 기둥 자체가 이제 튀어나오는 모양은 아닌가요? 그게 스플린 인덴테이션이 인덴테이션이 확실히 아니고 이제 키드니가 스플린에 눌려서 스프링이 누르는지 확실히 생길 때 눌려가지고 모양이 변하는 거고, 오른쪽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안에 눌려가지고, 근데 보통은 왼쪽에 주로. 눌렸다고 지금 보기 좀 어려운가? 눌리는 거 왜냐하면 이제 키드니가 발생학적으로 펠빅 캐비트 생기거든요. 그리고 어센딩 하잖아요.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은 리버에 탁 걸리고 왼쪽은 스프린에 걸리잖아요. 걸리면 어퍼 쪽은 스프린에 걸리지만 로우 쪽은 스프린에 안 걸리겠죠. 그러면 로우 쪽이 우쪽은 눌렸고 로우 쪽은 더 그로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위로 올라가고 어센딩 하면서 스프린에 눌리는 거죠. 한 개 아까 궁금한 게 스테아 레날 펠비스가 그게 조금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예, 펠비스가 예, 키드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발생학적으로 왜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펠비스 전체가 키드니 안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고 바깥으로 돌출됐거든요. 아니죠. 펠비스가 안에 들어가야 키드니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펠비스가 밖으로 돌출해 있는 거래요. 그래서 펠비스가 박스라이크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키드니가 전부터 펠비스를 감싸야 되는데 실질이 그러니까 펠비스가 밖으로 돌출해 버리는 거죠. 그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로 오인할 수가 있죠. 펠비스가 그거 중심의 코 앞에 내려 들어가면은 고에코로 다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네코가 계속. 어네코. 그래서 검사하면 계속 원래 센트라이크 콤플렉스 있는 레날 펠비스는 없는 겁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열가지가 압박이 되니까 섞이니까. 안에 공간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게 펠비스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중심에코 복합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펠비스, 그다음에 그 펠비스 위주에 커넥티브 피처, 베슬, 뭐 전부 림파틱, 너브, 뭐 페터 여러 조직이 펠비스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빔이 그걸로 통과하면서 반사가 많이 돼가지고 고에코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 정상적으로는 펠비스가 딜라테이션 안 되면 약하게 중심 에코 복합체에 약하게 무에코 부분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런데 펠비스가 이게 키드니 실제로 다 덮어 쓰지 뭐하면 그 부분은 왜 되겠습니까? 무에코로 보이겠죠. 그리고 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겠죠. 형태가 박스라이크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에스레날 펠비스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로 오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대진 쌤은 도마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안 나오면 안 믿거든.
리날 그랜드 아까 이야기 주셨는데 이게 약간 리버나 이제 리버하고 비슷한 거로 보이는 부위가 약간 보이는 데도 있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리날 그랜드가 노말로 잘 보이진 않고요. 주위를 둘러싸는 이제 패티쉬가 보이기 때문에 모양은 보이는데 이제 고액고로 약간 흔적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병변이 생겨가지고 그게 리날 그랜드에 뭐 병변이 생기면은 이제 그건 이제 약간 아이소이크 가메스나 하이퍼이크 가메스처럼 보이는 게 보통. 근데 그러면 저 방금 그렇게 레날 펠비스가 좀 익스트라 펠빅 익스트라 레날 레날 펠비스 펠비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이제 영상학과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진단명을 넣으려고 하니까 진단명을 뭘 넣어야 될지 그게 딱 맞는 게 없던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넣으시는지 저런 경우에 펠비스 뭐 변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단명이 변형 뭐 그 펠비스 변형 아노말리. 어노말리티 그렇게 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펠비스가 잘 보이죠. 펠비스가 약간 좀 원래 있는데 와이드닝 됐다 하고 그렇게 리딩이 나오는 경우도 이게 많죠. 바깥쪽에 있으면은 주변에 그런 경우도 이게 그런 식으로 보이거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의 총평을 하면 너무 강의를 요약을 잘했는 것 같아요. 강의 잘하시고 제가 이제 항상 할 때만 느끼는 거지만 강의를 준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공부가 많이 되고 좀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그리고 몇 가지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 잘했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이것도 팩트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리날 로브라 그러는 게 사실 요거 지금 트라이앵글러 쉐입으로 있는 게 이게 요 부위보다는 좀 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리날 컬럼 벌틴주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벌틴주의 반 정도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리날 로브가 그 바깥쪽 콜텍스하고 메둘라하고 바깥쪽에 그렇지. 그 컬럼 벌틴의 반 정도까지 네.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의 리날 로브죠. 요거보다 좀 더 바깥쪽으로 그렇죠. 이게 하나의 리날 로브다.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서로 퓨전돼서 이제 퓨전되는 과정에서 이게 부위가 넓어지면 하이퍼트로피 그런 벌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 생각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는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여기 유레터 베인 그렇게 잘못됐니? 고우예요. 유레터는 안 보입니다. 만약 이게 유레터라면 하이드로 유레터 있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프로시스 있어야 되겠죠. 못 봤네. 그래서 이걸 하이드로데 프로시스가 없는 걸 봐서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유레터가 아니고 이게 리날 베인이에요. 예, 네, 이게 맞습니다. 리날 아트리. 아트리가 잘못됐네. 근데 그 순서가 항상 보통 위에는 베인이고 아트리 이랬습니다. 예, 거의 위에 그 위치가 약간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월이 두껍잖아요. 아따리가 월이 그렇죠. 훨씬 두껍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위치가 그런데 그 앞에 아나토미 위치 사진 보면은 그 SMA 하고 밑에 RVC에서 리날맨 나오고 그 밑에 아웃에서 앞에 그렇죠. 나오는 게 보이기 아까 때문에 방향이 유사치 않습니다. IVC가 흡혈하게 있습니다. 유레타는 안 보이거든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UV 정신에서 젝터풀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험가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페인 앞도면에 페인 때문에 오신 분들 중에 스톤 때문에 막혀가지고 할 때 그게 아마 그 우리가 코도 양쪽이 동시에 안 열리고 돌아가면서 좌우가 냄새를 맡기 위해서 막혔다가 열렸다 하는 것처럼 네네. 좌우의 그 제트플로우가 보통 리드미컬하게 좌우 왼쪽이 열렸다 오른쪽이 열렸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지 또는 제트플로우를 보기 위해서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정상적으로 그 말씀 잠깐 드리면 네. 유린 제팅은 사람마다 베리에이션이 심합니다. 예. 보통 한 1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1분에 1회에서 2회 정도 나오고요. 1분에 1에서 2회 1분에 정상에서 1분 정도 기다리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 좌우가 동시에 좌우가 열리고 동시에 동시에도 열릴 수도 동시에 열릴 수도 있고 대부분 다 동시에 따로 따로. 나오는 이제 따로 번갈아 가면서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스톤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5분 정도 기다리는데 불구하고 네. 제트플로우가 안 보인다.
그럼 스톤이라고? 그러면 할 수는 없죠. 아니 그게 아, 꼭 없습니다. 스톤이라고 얘기하기 곤란하고요. 네. 유레탄 오리피스에 뭔가 업설진이 있다는 얘기니까 뭐 네. 스톤이라든가 뭐 캔서, 그다음에 엑스트라 리날 컴프레션, 엑스트라 에르탈 컴프레션이 있다든가 그게 다 뭐 플로에 장애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스톤이 있다고 다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컴플리트 업설션이 있을 때는 나오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디스탈 UVJ 스톤이 있는데도 나올 수도 그 있죠. 파셜 업설션이 있으면 플로는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고 거기에 이제 스톤 셔도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팩트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냥 5분 동안 기다렸는데 플로가 안 보인다. 네. 라고 할 때는 뭔가 문제가 5분 있더라고. 정도에 한 번도 안 나오면 그건 그쪽 유레터 오리피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어떤 유레터 쪽에 플로에 제한이 있다고 봐주시죠. 감사합니다. 만약에 5분 동안에 안 나온다면 그 정도로 막히면 이미 하이드로가 와서 난리가 났겠죠. 보통 여기 기술을 하이드로를 시작하기에는 봐야 되고. 1분, 2분 그렇죠. 정도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그럴 때는 프로브의 위치라든지 이게 우리가 타겟 포커스를 잘 가졌는지 찾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죠. 없는데 대고 5분 동안 기다리고 하면 더 많아.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있을 수 있고 네. 시스템믹하게 하이포텐션 이런 데서도 플로우 스테이트가 로우 플로우 스테이트가 되면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시스템이간 어떤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린 제트는 이제 플로가 아니고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네. 모션 네. 아티팩트입니다. 하나만 중에- 질문 드리긴 아까 디스턴트 인덱스를 아까 말씀하신데 우리 인터로바 아테리나 아케이드 아테리를 측정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실제로 임상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좀 사용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임상적으로 사용은 안 하죠. 단 사용하는 게 다이베틱 네프로파시 때는 당뇨병은 바스큘라 디지즈잖아요. 다른 왜 그로멜로르사 디지즈 생기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키드니가 크로니리날 디지즈가 되더라도 키드니 크기하고 형태가 거의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다이베틱 네프로파시 진행을 볼 때는 이게 보통 아큐에 때는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혈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로발라 아트리에서 레이서 인덱스를 재는데 결국은 다이베틱 네프로스는 레이서 인덱스가 이제 높아가는 것은 이 바스큘라 레지스턴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스톨에게는 피가 가주는데 다이스톨에게는 극하게 떨어져 버는 거예요. 그렇죠? 베슬의 저항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다이베틱 네프로파시에서는 레지스 인덱스가 크레아티닌하고 올라가는 것고 하고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트랜스플란테이션 할 때 리젝션 그 다음에는 뭐 옵스트럭션 할 때 초기에는 이 뭡니까 그 레이저 인덱스가 올라간다. 또 옛날에는 그 가지고 뭐 튜머 할 때는 레이저 인덱스 낮고 인플레메이션의 레이저 인덱스가 높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리날 아테리 스테노시스. 스테노시스. 아주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환자 진단할 때 이제 도플러를 사용해 보면 이제 RI도 보지만 이제 플로 패턴 아까 탈러스 팔버스 패턴 그렇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날 도플러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기가 느낀다든가 아니면 아주 영에이지에서 인트랙티블한 하이퍼텐션이 있을 때 한 번 정도 이날 도플러를 해서 RI도 재고 아까 보셨던 세그멘탈 아트리나 인터로바 아트리에서 스펙트럴 도플러를 해보면 플로우 커브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를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안지오그래피를 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상으로 마치고 증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유한 선생님 먼저 증례 주시고 이재선 선생님 증례로